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이제 드디어 영어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초등, 중등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고요. 오늘 좀 길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을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1등급을 고등학교에서 받아서 그리고 또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나머지 국어나 수학에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국영수사과 문과니까 좀 다르겠지만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춰가지고 대학을 좀 잘 가서 우리 아이를 첫 단추를 인서울에서 출발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고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초등으로 내려갈수록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들을 잘 못하십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뭐 아이가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있으시잖아요.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막 초등학교 막 다니고 이러면은 챙겨줄 게 정말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숙제 챙겨주고 뭐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중학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를 되게 내다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다보시고 이제 급하니까 자꾸 어디를 보시냐면은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죠? 내 자식의 친구들, 옆집 엄마들, 같은 학교 엄마들, 그 엄마들이 자꾸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저런 것도 하네 저런 것도 하네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시점에서 옆을 보면서 저거도 해야 되나 저거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더 하는 게 문제인데, 저는 이게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래도 내가 어떤 비용을 들이고 교육을 할 거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법은 굉장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앞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면은 중학생 때를 봐야 되고 중학생이면은 고등학생 때를 미리 내다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정보들은 아마 여기서 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사실 영어 강의는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 하고 있지만 또 중학 고등에서의 확실한 경험이 있고 초등은 저희 아이가 이제 입학을 하면서 또 이제 문자로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에서 고까지 갈 수 있는데, 자, 사실 초, 중등 어머님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학생들도 이 영상을 오늘 왜 봐야 되냐면은 제가 오늘 끝판왕을 보여드릴게요. 이 입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어의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능 영어가 있어요. 수능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오늘 풀어볼 겁니다. 그 한 문제만 풀어봐도 돼요. 근데 이제 혼자서는 못 풀죠. 뭐 봐도 뭐 그냥 뭐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울렁거리기만 하고 또 초, 중등 학생들을 혼자 보이고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면서 제일 끝에 있는 끝판왕을 보자고요. 저 끝판왕을 보면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단계에서 뭐를 준비해야 될지가 딱 나올 거잖아요. 수능 영어를 1등급 받을 정도의 실력이면은 아이가 좀 성실하게 서술형 대비만 좀 하면은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수능 영어 기반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0% 수능 잡으면 얘는 내신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판왕을 알아보기 전에요, 또 그 끝판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면은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나 1등급을 받을까요? 차근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첫 해에 이제 절대평가로 바꿨어요. 영어만 유독 절대평가로 바꿨습니다. 취지는 있습니다. 영어 사교육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좀 줄여드리겠다고 절대평가로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1등급이 10%가 나왔습니다. 근데 10%를 딱 나오니까 결과가 벌써부터 이제 주변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언론에서 두드려 맞았어요. 너무 쉽다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절대평가로 바꾸고 그래도 어쨌든 영어라는 거를 입시에서 배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로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10% 받아버리니까는 인서울 지역에 있는 그 대입의 정원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10%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두드려 맞았어요. 자, 그 다음 해입니다. 1등급 몇 퍼센트에 나왔을까요? 참 재밌어요. 첫 해 10%를 두드려 맞으니까 그 다음 해에 딱 절반으로 5%대가 나왔어요. 퀴즈. 우리 초중등 어머님들. 5% 1등급 나오고서 칭찬받았을까요? 욕먹었을까요? 언론에서. 욕먹었죠. 왜? 상대평가할 때 1등급이 4%입니다. 요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1등급이 4%까지라고. 근데 절대평가는 좀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1등급이 5%인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할 때랑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너무 어렵다고 혼났어요. 그 다음 해입니다. 1등급이 몇 퍼센트에 맞춰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몇 퍼센트에 맞춰지고 있을까요? 첫 해 때 10%하고 욕먹고 쉽다고, 두 번째 때 5%라고 너무 어렵다고 욕먹어서 지금 현재 딱 7, 8%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생각보다 어떤 거예요?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면은 수능에서 7%, 8%가 90점을 넘는다는 건요. 거기에는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되게 많이 껴있어요. 1등급, 2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재수생들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모든 과목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7% 영어 1등급에서요. 절반은 솔직히 빼야 돼요. 그건 현역 몫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4% 남았죠. 그러면 4%가 남았다고 쳐도요. 거기서는 전국구 학교들 있잖아요. 막 서울대 70명씩, 50명씩 보내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애들은 다 1등급 거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4% 중에서 그 애들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할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퍼센트 몇 퍼센트 남았어요? 한 1, 2% 남았죠. 200명이 정보여생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럼 2%면 4명인데요? 한 4명 정도가 1등급을 받는다고요? 네, 그런 학교 많이 있어요. 전교생 중에 영어 모의고사 90점 넘는 아이들이 그 정도인 아이들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걸 들으면서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그거보다도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고1이고 고3인데 재수생이 확실하게 안 꼈을 때 데이터니까 그런 것이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학교에 더 많잖아요. 1등급이. 그러면은 저기 이제 도서 상간 벽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1등급이 아예 없는 학교도 꽤 많아요. 전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은 그러면 그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서 딱 이게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주변 얘기 듣고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은 그 어렵다는 수능 영어 시험을 같이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길의 끝에 있는 이 초3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십수년 동안에 배우게 되는 영어의 실질적인 목표지인 수능 영어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도망가시면 안 되고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저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 아이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러 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하지 마셔요. 이게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막 무조건 달성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빨리 시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초등 때는 저는 좀 마음껏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영어를 싫어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뭐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지만 영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아주 뭐
권장한다면 6학년 정도에서 중학교 넘어오면서 그때 영어를 좋아했었던 그 마음과 그런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와 좋은 공부 정서를 바탕으로 엄마랑 또 같이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같이 그냥 중학교에서 필요한 문법이라던가 단어라던가 독해를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뭐에 늦지 않냐면은 조금 뭐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오늘 볼 그 수능 영어의 1등급을 생각하시는 거라면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데도 중학생인데도 집안 분위기가 되게 좋고 엄마 아빠는 되게 친하고 영어를 여전히 좋아하고 하면은 솔직히 제 인강만 들어도 저 1등급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광고 아니에요. 홍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인강 듣잖아요. 저한테 10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인강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EBS 프리미엄 이런 데 뭐 유료가 있죠. 근데 유료 강의를 들으신다고 해도 저한테는 10원도 없습니다. 저는 강의를 제작할 때 받았던 그 강의료를 제외하고는 어떤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추천드리는 강의들은요, 제 강의들은 여러분 좋으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지 결코 저한테 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조금 늦게 가셔도요, 영어를 좋아했던 거 바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막 초등학교 2학년이신데 3학년이신데 우리 아이 지금 뭐 입시 뭐 단어라도 외워야 되나 뭐 문법이라도 해야 되나 절대로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요. 뭐 어떤 책이 좋을까, 어떤 뭐 DVD가 좋으냐, 어떻게 되나, 저는 뭐 이 부분도 나중에 영상 제작하겠지만 저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다 해리포터 읽어야 돼요? 다 퍼시 잭슨을 읽어야 돼요? 노노노.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른도 취향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있고 좋아하는 작가가 따로 있고, 또는 어떤 아이들은 또 영상을 정말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영어라는 걸 좋아하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절대로 막 주변 둘러보면서 막 좋다는 거 다 가지고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오늘은 목적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으신 거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 많이 없습니다. 어떤 뭐 입시 설명회 가셔도 이렇게 수능의 빈칸 문제를 같이 푸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순간 전략은 여러분이 짤 수 있어요. 이것이 입시 영어의 끝이고 영어 1등급의 끝에 있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였습니다. 대수능의 33번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빈칸 문제고요. 이 33번 문제의 오답률은 무려 75%에 달했었던 문제입니다. 일단은요, 제가 기본적인 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보세요. 이 문제 정도를 푼다면은 사실은 영어 1등급은 뭐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일단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단어가 돼야 됩니다. 단어를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heritage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유산이란 뜻이죠. be concerned with 하면은 뭐뭐 관련되다 표현 알아야 되고요. selective 선별적인, material 물질적인, artifact 어떤 인공물, mythology네요. 신화, 기억, 전통, 뭐 자원 이런 뜻이고요. present 현재고요. contents 내용, interpretation 해석, representation 어떤 뭐 표상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demand 수요, 그리고 present 아까 현재 나왔었죠. provide 제공하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유산이고요. 쭉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또 meaning, 의미인 거 아실 것 같고, 기능이고, 이거 기억이고, define이 뭔가를 정의하다고요. further, 게다가고요. 다시 한번 나오네요. 더 관련이 있다. 물질적인 material, artifact 아까 나왔던 인공물이고요. formal은 두 개를 제시했을 때 전자, laterally 후자고요. value, 가치, cultural, 문화적인, financial, 재정적인, explain, 설명하다, 그리고 infinity, 무한한 거고요.
discard가 버리답니다. 그리고 뭐 society 사회인 거 아실 것 같고요. occur 일어나다고요. former 전 뭐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past 과거고요. reinvent는 재개발되다네요. reflect 반영하다 요 정도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요런 게 이제 단어죠, 단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단어들을 너무나 많이 몰라버리면은 문제는 못 풉니다. 요게 단어. 그래서 이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단어다. 중학교 때부터 이 수준에 맞는 단어를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사실은 얘를 또 해석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또 좀 아셔야 돼요. 문법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in which라는 문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게 are selected 뭐 수동태 정도 이거는 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that 같은 이런 관계대명사 들어가 있고요. 이거 약간 뭐 수고 같은 건데 it follows that 하면 이제 다음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앞에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 지금 또 내려가다 보면은 요거 it is that이라는 구문입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 그래가지고요. 요런 것들도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동태와 조동사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 보이고 나머지는 뭐 괜찮네요. 이게 뭐 문법이 엄청 막 복잡한 건 아닌데 이게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문법 용어 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고리타분해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용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용어를 몰라도요.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되면 되는 거죠. 뭐 in which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앞에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해석하는 그게 되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뭐 책 같은 거 원서 같은 걸 되게 많이 읽어서 문법 같은 것을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그냥 정확하게 입시에 관련된 문법 강의를 듣겠다 이런 식으로 들으셔가지고 이거 어쨌든 해석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길로 가시더라도 좀 원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또 영어를 좀 폭넓게 공부할 수 있고 문법 강의 위주로 간다면은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굉장히 좀 지름길이랄까요? 최단 기간에 좀 갈 수 있는 대신에 영어의 깊이라던가 흥미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얘네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단어가 되고 문법을 좀 알게 되면은 문장 해석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단어 알고 문법 안다 그래가지고요. 무조건 그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학교에서도 좀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문장 해석 꼼꼼하게 하시라고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문장 해석은 단어 알고 문법 한다고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해석들을 꼼꼼하게 하는 그런 연습들을 중학교 때부터 하셔야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이 좀 길어요. 다 지우고 다시 보시면은 지금 한 문장이 첫 문장 같은 경우에도 한 4줄 정도 되고요. 지금 그 다음 문장은 하나, 둘, 셋. 이 사실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넷, 다섯 이런 식이잖아요. 그 다음 문장이 뭐야? 하나, 둘, 셋. 양심적이네요. 3개고. 그 다음 문장은 하나, 둘, 셋. 양심적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좀 길죠? 하나, 둘, 셋. 뭐야? 엄청 길죠? 5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빈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장 정도가 되는데요. 조금 문장이 긴 편이네요. 보통 한 그래도 10문장 내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7문장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좀 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단어 하나하나 안다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긴 문장들을 많이 해석해본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단어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법 요소들은 용어를 모르더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문장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구문이라고 이 강좌 파트들에서는 부르는데
얘는 경험이 필요해요. 단어 알고 문법 안다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요리를 많이 해봐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장 해석은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되고 이 문장 해석도 마찬가지로 진짜 뭐 나는 문법 강좌로 끝내겠다 그러면 구문 강좌 같은 거 천일문 같은 거 들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좀 원서로 잡겠다 그러면 당연하지만 원서 같은 것에서요 좀 문장 긴 것들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원서도 있고 뭐 아니면 영자신문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테드 대본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봐야죠. 아이가 요거 어떤 거를 좀 잘 따라오느냐를 딱 봐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좀 공부 정서를 안 만지면서도 혼자서 좀 하려고 하느냐를 보면서 뭐 섞으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에서는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문장 해석. 이 문장이 해석이 되는 것만 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은 좀 국어 실력 같은 것들도 많이 길러 오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얘기하죠. 또 실체 없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영어라는 거는 뭐 독서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사실은 뭐 영어보다도 국어 능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일부 동의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국어 시험보다는 이게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은 약 5분의 1에서 제 느낌으로는 거의 한 7, 8분의 1 정도로 지문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거 7문장입니다, 여러분. 국어는요, 7문장 아니에요. 국어 시험은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내용을 읽고서 요지를 파악하는 거고, 얘는 7문장을 읽고서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알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호흡도 짧고요. 이거는 그 정도로 막 형이상학적이고 막 추상적인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 능력은 솔직히 어차피 국어 공부는 꾸준히 하게 되는 거니까 중학교에서 문장 해석 정도만 돼서 고등학교 오면은 국어도 어차피 꾸준히 공부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스킬이죠. 문제 푸는 스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입시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이 문제요. 외국인들 못 풀어요. 왜 못 푸냐? 푸는 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수능이 엉망진창인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국어 문제를 틀립니다. 왜 틀려요? 푸는 법을 모르니까요. 우리 뭐 한국어 능력시험 보면 다 맞출 줄 아세요? 엄청 많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 스킬은요. 고등에서 배우셔야 돼요. 빠르면은 중3. 왜 이거를 강조를 드리냐면은 제가 전에 또 다른 영상에서요. 뭐 앞으로도 영상 계속 많이 찍을 거지만 중학교 때 문제집 답을 자꾸만 찾지 말라 그랬어요. 답이 3번이다, 4번이다. 이거 자꾸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답을 자꾸만 찾다 보면요. 단어, 문법을 바탕으로 한 문장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스킬을 자꾸 길러요. 스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센스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답을 찾다 보면 아이들이 스킬을요. 기르게 됩니다. 똑똑한 아이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자꾸 센스를 기르게 되는데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단어와 문법과 문장 해석 연습을 못하고 자꾸 답만 맞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지문 해석 못합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기가 없으니까. 기본기가 있으면요. 이 정도는요.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되면은 자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 좀 지루하셨죠? 졸릴 뻔했죠? 얼굴이 안 보니까 좀 졸리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스킬이라는 거는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이 수능 영어에 필요한 스킬들도요. 어떤 일타 강사에 어떤 대단히 비싸고 정말 진짜 어떤 학교 어떤 학원 막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학원 아니야 막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원 대치동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게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본 바가 아니고 전부 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다른 사람이 그러던데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그쵸.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어머님들 정도의 능력이면은 이거를 직접 확인하시고 이런 실체 없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직접 이 스킬을
느끼실 수 있고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한 5분짜리 들어도 이거 다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단 전제할 것은 왜 자꾸 이런 스킬이라는 게 발달하냐면요. 아이가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성적은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원에 보냈어.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4등급이 나오는데 단기간에 1,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기를 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올리기 위해서 스킬 영역이 막 발달하는 건데요.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해석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 스킬은 지금부터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요. 이 문제가 지금 오답률이 얼마라 그랬어요? 그 해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오답률 75%짜리를 푸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레전드 탑10 안에 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요. 이 정도에도 스킬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풀린다면은 얘보다 쉬운 문제들은 다 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빈칸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자, 보세요. 빈칸 문장 먼저 보죠. thus 따라서 heritage가 뭐였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게요. 빈칸이래요. 그러면 이 빈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유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산이 뭐다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밑에 이제 보기들이 있고요. 얘네가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은 유산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 유산 보이죠? 또 가다 보면은 얘네가 유산이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어도요. 사실 얘는 유산이라고 많이 반복이 되는 편이긴 한데 여기도 유산이 막 보이죠. 근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왔던 heritage를 갖다가요. 굉장히 다른 말로 막 나타냅니다. 못 알아보게. 하지만 알고 보면 유산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그럼 생각해봐요. 유산이 뭐라면은 여기 유산이 나왔다면은 그 옆에 있는 게 빈칸에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 유산 근처에 있는 얘기가 빈칸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여기에 유산이 보이면은 얘는 유산이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지만 꼭 이렇게 안 나와 있더라도 유산이라는 개념을 나타낸 어떤 말이 있다면은 그 옆에는 당연히 빈칸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모아요.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말들을 딱 취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밑에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갑니다. 도망가시면 안 돼. 여기서 도망가시면 어디서도 이거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봐봐요. 유산은 뭐래? 그럼 가보죠. 중요한 거 빨간 거 표시할게요. 유산은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연관돼 있다. 뭐랑 어떤 방식인데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은 굉장히 선별적인 물질적인 인공물 또 신화라던가 아니면 기업과 전통이 become resource 어떤 자원이 되는데요. for the present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된대요. 근데 다음 문장을 또 봤더니요. 내용이라던가 해석이라던가 어떤 resource에 대한 표현 같은 것들이요. 선택된다. 뭐에 따라서? 현재의 수요에 따라서. 여기도 현재가 보이고 여기도 현재가 보이죠. 현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거 생각해보면 어려운 말도 아닌 게 아니 유산이 현재에 대한 자원이 되고 유산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수요에 따라서 선택된대요. 그렇다면은 이 핵심 개념인 유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과거의 유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현재의 수요에 따라서 얘가 선택이 된다라는 개념 뭔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정림산지 5층 석탑이 있다. 그럼 이 유산은 누가 정한 거예요? 얘가 유산이라고?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떤 거는 왜 유산이 안 되느냐? 우리가 안 정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현재에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수능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주제를 잡으신 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 지금 읽어보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현재의 수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거대로 한번 조금 더 읽어볼까요? 또 내려가 보니까는 이런 말도 나와요. 상상되는 과거. 왜 과거가 팩트가 아니라 상상돼요? 우리가 현재 상상하니까요. 맞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닝이랑 펑션이요. 이게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 또 나왔죠. 현재.
현재, 왜 이게 왜 진하겠니? 현재 결정된다가 또 나옵니다. 이 말이 맞구나. 우리가 잡은 주제가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문장, 다음 문장이요, 초록색인데, 이 문장이 그 해에 수험생들이 정말 이해를 잘 못했던 문장인데요. 원래 수능 독해가 이래요.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은 와, 굉장한 독서 능력, 문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면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봐봐요. further, 게다가 유산이라는 거는 더 관련되어집니다. 의미랑요. than이 뭐뭐 보다거든요. 물질적인 인공물보다는 의미랑요. 얘만 따로 떼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수능 영어에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주제랑 끼워 맞추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주제 뭐였어요?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면 유산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죠. 이게 의미랑 더 관련이 있습니다. 뭐보다? 물질적인 인공물보다. 그럼 여기서의 의미라는 거는 오늘날 현재 우리가 정한 의미가 중요한 거고, 물질적인 인공물은 뭡니까? 과거에 뭐 돌탑을 쌓았으면은 그냥 그 돌덩어리 그대로를 말한 거죠. 그럼 우리의 주제에 끼워 맞추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덩어리 그대로의 그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결정한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제랑 같은 말을 한 거죠. 이대로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하는데 주제에다 끼워 맞추면은 특별한 문해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주제에 맞춰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책 읽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요. 아시죠?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요. 이대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우고요. 자, 그럼 좀 깨끗하게 좀 밑으로 내려가서 빈칸 근처 한번 읽어볼까요? 자, it is the former. 이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는 여기서 의미거든요. 의미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요. 가치도 주고 뭐 문화적이든 재정적이든 가치를 주는 거는 전자다. 후자에게요. 또 후자라는 거는 물질적인 인공물.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그것들이요. 나중에는요. 디스카드가 버리다군요. 버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서 현재가 또 나오네요. 오늘날 사회 변화의 수요에 의해서요. 그게 아니구나. 오늘날 사회의 수요가 변함에 따라서 얘네가 버려질 수도 있대요. 다시 한번 오늘날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 생각이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앞에 놔둔 유산 같은 것들은요. 버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A라는 게 원래는요. 유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회가 A니까. 근데 이 사회가 B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현재 사회가 달라지니까 얘는 버려질 수도 있는 거죠. 막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면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막 일어나고 있대요. 동유럽 쪽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는데요. 그리고 또 힌트 줘요. 또 보면은 과거라는 거는요. 다시 이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또 나오죠? 새로운 현재, 바뀐 현재. 여기선 B죠.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산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반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유산은 뭐였는데요? 얘가 지금 오늘날의 자원이 되어주고 또 오늘날의 수요에 따라서 선택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상상된 과거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상상하는 그런 과거였고요. 그리고 현재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지고요.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얘가 지금 의미가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려질 수도 있어. 왜?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수요가 요구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현재가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는 막 바뀌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유산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말 계속했죠. 그러면은 유산이라는 거는 현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달라지는구나. 이거예요. 다 풀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원래 이런 고난도 빈칸들은요. 위에 있는 이 말을요. 굉장히 다르게 보이도록 다른 말로 뒤집어 놔요. 그래서 답이 2번이거든요. 2번 해석해 드릴게요. 맞나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as much as라는 또 구문까지 썼습니다. 이것만큼이나 이것에 대한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거 보면은 잘 보세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말도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 지문을 실컷 다 해석하고도 뭔 소리야 그러는데 주제랑 연결해 보자고요.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거는요, 어쩌면 과거의 시점에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있는 거는 뭘 잊는다는 겁니까? 갑자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잊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잊는다라는 거는 실제 유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폐기하고 버리고 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맥락에서 중요합니까?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회에 요구가 달라지면은 유산도 버려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뒤에 나오는 이 말은요,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는 과거를 그냥 과거 시점에서 기억하는 거고, 그것만큼이나 버리는 것에 대한 거라는 거는요, 현재의 수요에 따라서 그것을 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유산을 생각한다라는 주제랑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인 겁니다. 약간 어렵다고 느끼셨나요? 당연하죠. 이거 지금 75%의 오답률인 걸 풀었는데 이게 지금 이 영상을 이까지 참고 보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종착역이다. 목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영상 지금까지 없었죠. 이거예요. 이 문제 풀리면은 수백 문제, 여기 수백 문제가 그냥 다 풀려요. 다 풀린다고요.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또 깨끗하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보시면서 느낀 거, 첫 번째, 단어는 진짜 필요하구나. 단어 모르면 안 되겠다 생각 드시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문법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구문이란 걸 해서 중학 단위에서는 여기까지 하시라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한 게 스킬이에요. 방금 이 스킬이 뭐였냐면은 빈칸에서요. 빈칸 옆에 있는 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산이었는데요. 유산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 유산 옆에 뭔가 또 딸려있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게 빈칸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고 밑에 보기 봤더니 더럽게 다른 말로 되어 있죠.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이거 고등학교 가서 기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빠르면은 중3 겨울방학 때 연습 좀 하면은 해석되면은 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뭐 한 10분 정도 보고도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할 수 있겠죠. 다른 유형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능 유형이라도요. 이런 식으로 푸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짜로 다 기르실 수 있습니다. EBSI에 제 강의를 통해서 다 기르실 수 있으니까 중학에서는요. 단어, 문법, 구문을 신경 쓰시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 아이에 맞추셔야 돼요. 우리 아이를 성향을 잘 보면서 어떻게 단어를 외울까? 단어장을 잘 외우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 고민해 보시고 문법을 어떻게 할까? 강의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문법을 내재화를 하셔도 되고요. 구문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다양하게 가능하죠. 책을 보셔도 되고요. 원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또 문제집을 푸셔도 되고요. 뭐 테드를 하셔도 되고요. 영화 대본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끝에는 뭐가 있다? 문장의 해석이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또 보시고요.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만 특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요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꼬리 영상 제작할 테니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목표점을 알고 가는 이런 식의 강의들 계속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간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부산 가는지 목포 가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 계속 해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